안녕하세요. 아두이노와 노드레드를 활용한 사물 인터넷 실습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했고 예전에 한컴 MDS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카데미, 여러 곳의 아카데미에서도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현재는 이제 멘토티 소프트웨어 스쿨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꿈꾸시는 분들을 이제 양성하는 이런 스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과정은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이해와 아두이노 플랫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노드레드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습을 하면서 실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제어를 또 하고 이 제어된 내용들을 또 UI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실습들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이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본 개념은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은 있었습니다. 크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anytime이라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언제든지 커넥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anyplace라고 해서 이제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nything이라고 해서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이제 커넥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런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인터넷에 커넥션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장소에 가든지 인터넷 커넥션을 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다양한 디바이스와 또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많이 각광받는 이유가 이제 스마트폰만 인터넷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제 디바이스 이런 사물들도 인터넷으로 통해서 뭔가 다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보통 스마트 TV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스마트 냉장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각종 전자기기에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면서부터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서비스와 그다음 업계 동향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요즘 많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이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융합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조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서 또 새로운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 이제 10년 전만 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년이 지난 이제 2020년도로 들어왔을 때는 과거보다 더 많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기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전에는 제조 산업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 그러면 이제 IoT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제조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맞게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장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느 회사들이 있냐라고 하면 뭐 저희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대기업이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지 않고 실제 이런 하드웨어 기반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조 산업의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점점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맞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실제 다른 걸로 대치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대치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들이 나오면서부터 실제 산업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대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제 좀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 보시다 보면 무인 스토어 그리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졌죠. 결국 이 무인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인건비이거든요. 실제 그 시대에 그 연령대 또는 그 산업군에 맞는 업무를 하실 분, 일을 하실 분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런 거를 대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갈수록 인건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좀 줄이고자 해서 이런 무인 스토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산업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물 인텔리전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이제 주목받는 쪽이 뭐냐면 스마트 홈 쪽이에요. 자, 스마트 홈은 가장 또 역시나 최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홈에 대한 정의를 좀 보시게 되면 사물 인터넷 기능이 포함된 가전제품 또는 가정설비 이런 형태가 유선 또는 무선 형태로 네트워크를 기반을 해서 실제 주거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생산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물과 사람이 서로 간의 데이터 공유도 가능하고, 그다음 사람의 수요 파악이나 예측도 가능하고, 자, 이런 것들을 자동화도 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주거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가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이제 실내에 많이 있잖아요. 자, 실내에 있는 주거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제 이런 스마트 홈을 구성을 해서 좀 더 보다 편리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좀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는 스마트 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스마트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허브는 뭐 하는 거고, 이제 센서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모션 센서 같은 거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림 감지 센서는 실제 이제 어떤 특정한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스마트 허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모션 센서나 열림 감지 센서에 대한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 또는 센서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하나가 실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스마트 허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허브가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센서들을 실제 컨트롤 시켜주고 실제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통신하는 기능과 그리고 각종 디바이스를 실제 통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 허브 없이 센서가 직접적으로 실제 이제 컨트롤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센서가 실제 인터넷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다이렉트로 서버랑 통신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허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이 센서들은 허브랑 통신을 할 때 건거리로 통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허브만 실제 인터넷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름으로써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실제 이제 센서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배터리 소모량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통신에 대한 데이터 속도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좋지만,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전력이 가능한 무선 통신을 좀 쓰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센서류들은 주로 이제 와이파이를 적용하는 것보다 다른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이런 허브만 이제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통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좀 더 가치를 높이고 또 실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무선 미니 스위치라든지 플러그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 무선 미니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활용이 되냐면 보통 사물 인터넷 기기가 스마트 홈에 구축되어 있으면 기존에는 이 스마트 홈에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모바일 앱을 쓰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이제 집 안에 있는 내용을 제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앱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기존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 왔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신 분이면 상관없는데 아직까지 모바일 앱이 어렵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직관적이지 않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미니 버튼 스위치를 달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어떤 불이 켜진다든지,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진다든지, 버튼을 누르면 커튼이 열린다든지, 블라인드가 열리고 닫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실제 어떤 디바이스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더라도 버튼만 누르면 바로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가 제공되다 보니 실제 이용자들이 많이 이제 찾는 이런 형태의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플러그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실제 전자기기를 꽂고 언제든지 이제 온오프를 하고 또는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디바이스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스마트 홈을 구성을 해서 할 수가 있죠. 자, 스마트 홈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스마트홈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를 하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팜, 그죠? 정말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의 편리함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관련된 내용, 뭐 방법 관련된 영상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내용은 여기 있는 URL 주소를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